제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하려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고 계시는 박성태 연구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 번 좀 말을 좀 더듬는 것 같네요. 씹어요. 아니요. 씹혔어. 유려한데요. 예. 김은지 앵커님의 말씀실은 유려한 걸로 방송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북돋아 주셔가지고 잘 용기를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뽑아온 말말말 하기 전에 이 현안 먼저 가장 뜨거운 현안, 오후의 현안은 윤석열 씨가 결국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구나. 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예상되기 아닌가요? 난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요?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쐬려고 예. 나오지 않겠느냐. 와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죠?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한대요. 아, 특별 접견실은 시원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어컨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도 덥다 이런 이야기를 김계리 아니에요.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긴 하던데요. 제 말은 죄송해요. 그 변호사? 말은 예. 믿지 마시고 예.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평생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끝나는 건가요? 안 봐도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 봐도 돼요. 보고 예, 싶지도 예. 않고. 근데 죄를 단죄하려면 네 죄를 알렸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물론 네 죄를 알렸다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긴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강제 구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오늘 내란 특검에서도 구치소가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형사소송법에 아예 있어요. 예. 그 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불러다가 아니죠. 잡아다가 데려다 놓고 조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인데 얘 잡으면은 막 화낼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도소가. 싫어!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반항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서 어디 부딪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나. 그러면은 너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피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 공갈 협박범이 주로 하는 수법 아닌가요? 투캅스에서 어머.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요새는 다 CCTV 찍히기 때문에 오히려 혐의만 추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한 6명 정도 달려들면 괜찮아요. 직접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몸을 만져본 분이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만졌죠? 건진법사처럼 이렇게 만져. 이렇게 경호 옷 좀 이거 좀 잘 입으세요. 그러면서 만진 분이 얘기하는데 다 그냥 살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이렇게 끌고 나올 수 한 있다. 6명이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성인 6명이 제압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정력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는 행정력을 낭비해도 되지 않을까. 내란 속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조사실에 데려다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편안하게 구치소 안에 누워가지고 나 안 나가. 이 꼴을 우리가 봐야 돼요? 누워 네? 있는 건가요? 누워있지는 거기서 서서 이렇게 하겠어요? 벌써 있겠어요? 저도 앉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워있지. 특별접견실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윤석열 씨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그 특별 접견실. 예. 거기는 앉아있죠. 거제는 앉아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도 지금 CCTV나 이런 게 있진 않잖아요? 무엇을 할지 모르겠네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검찰, 경찰 조사실은 가봤지만 특별 접견실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강제 구인하는 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검사 앞에서 침묵할 거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수사를 받든 안 받든 여튼 그 절차에 따라서 인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박성태 실장님이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우리가 해괴망측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공직자라면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 창피해요! 네. 자, 내란 특검만이 아니라요. 서영기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창피해요! 네. 갑자기 성대모사를 이렇게 하시면, 예. 이게 확 치고 들어오시는 게 더운 여름에 많은 분들한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였어요? 거의 지금 전 방송에서 몇 번 제가 여러 번 시켰거든요. 예, 봤습니다. 한 7, 8번 했는데 방송 끝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좀 적게 시켜. 성대 결절. 성대 힘들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간대요. 성대 결절. 성대 네. 결절 온다고. 근데 사실 예, 굉장히 인간 복사기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예, 저도 웃긴 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약간 당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어. 좀 길게 시키면 훨씬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네. 결절화. 예. 아,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과거 보좌진으로 함께 근무하셨던 연이 보좌진이 있지 아니라 않으세요? 제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 수행부장을 할 때 그때 부대변인이셨어요.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 수행부장을 네, 하셨다고요? 이부영 의장님 그때 아, 정동영 의장 다음에 신기남 의원이 또 헌병 무슨 뭐 때문에 조부가 뭐 때문에 그만두고 이부영 의장님이 예. 승계를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부영 의장님 의원 시절에 모셨으니까 그래서 열린우리당 그 수행부장을 했죠 제가. 아, 같은 당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었구나. 국민의힘 당직자로 입사해가지고 예.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근무한. 야, 그래서 그때 몰랐어요. 솔직히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때 카드를 제가 갖고 다녔거든요. 열린우리당 의장 뭐 예. 식사할 때 카드 쓴 거. 그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 새누리당. 아, 제 동기들 새누리당 모이라고 해가지고 한나라당이었나 한나라당. 그걸로 제가 소고기 사줬어요. 오. 야. 열린우리당 당비로 열린우리당 당비 예. 한나라당 당직자들 소고기를 한번 아, 사줬어요. 굉장히 통합에 예, 기여하셨다. 당연하죠. 예. 그렇게 쓰라고 준 거니까. 아 그러네 또 네. 생각해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서영교 의원이 최근에 장성철 소장 만났는데 예, 좀 섭섭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걸 흉내내셨던 거죠. 섭섭? 아닌데? 오랜만이에요. 나는 장 소장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해요. 그랬어요 제가. 네. 그 맥락에서 성대모사 하신 거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제가 네, 이야기를 네. 좀 이어갔습니다. 아주 유쾌하신 분이에요. 서영교. 알고 있죠. 저희 방송에서도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연설하듯이 말씀을 울림이 크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서영교 의원님이 뭐 저랑은 따로 친분이 없는데 식당에서 한번 우연히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똑같아요. 여기 물 좀 주세요. 고기 1인분 추가. 제가 계산하고 나갈게요. 마음껏 드세요. 막 이러는 거지. 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으셔가지고 두 분은 굉장히 지금 업되어 계십니다. 아니, 신용산 저기- 객잔에서 고기 먹을 생각에. 예, 또 삼겹살 방송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미 저희 댓글창에도 그걸 기대한다고 써주시는 그래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다른 특검 이야기도 하고 예.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도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수사들이 꽤 있거든요. 겨냥이 그래서-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아 그래요? 겨냥하면 뭔가 그렇지. 목적을 그렇지. 보는 게 아니라 보복 냄새가 나잖아. 내란 그건 특검과 김건희 특검 하는데 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그렇지. 누가 있죠? 추경호 의원 아 내란 내란 특검 특검에- 관련해서 내란 특검의 당시 일부 보도를 보면 예. 행적이 그러니까 여러 보도나 카메라에 잡힌 걸로 오마이뉴스인가 어디서 그걸 다 했더라고요. 확인을 했더라고요. 당시 국회에 있었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상하죠. 물론 뭐 그중에는 왔다 갔다 하다 하고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추경호 의원, 뭐 신동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김대식 의원, 김희정 의원 등 8명이 예.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좀 수사를 하겠죠. 왜 그때 참여하지 않았냐? 그렇죠. 어. 그러면 국회는 왜 있었냐? 예. 이런 것들 묻겠죠. 물론 다 어떤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하려고 있었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예. 있죠. 그리고 당시 당사에 있거나 이랬지만 뭐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일을 한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예. 이분들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특히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요. 정치자금법 위반, 뭐 뇌물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 같이 연루돼 있다면 윤상현 의원 대표적이잖아요.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렇죠. 핸드폰도 압색됐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22년 공관위원장이었어요. 22년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6월에 열렸는데 그때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명태균 씨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도 예. 김건희에게 백서갖고 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 공관위원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많겠죠.
압생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온 예. 바가 있던데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임종덕 의원실을 지금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초토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위기의식이 큰가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크죠. 어.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은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에 연루돼서 거기서 뭐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뭐 어느 일정 이상 형에 받으면은 배지도 떨어지고 예. 정치 생명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더 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뭐 2년 6개월 안에 끝날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으로 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받고 수사받고 1심 받고 2심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고 정치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에서 국민들은-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특검 쪽 모르겠는데요. 저도 특검 쪽 모르겠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하겠지요. 근데 그거를 나 특검에서 연락 왔는데 뭐 아. 얘기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서로 조심조심 쉬쉬하겠죠. 근데 당연히 조사받고 수사받고 그렇게 예. 자체적으로 저 집단이 스스로 개혁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좀 드러낼 사람 드러내는 게 건전한 국민의힘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속가내기라고 그러는데 아. 속가내야죠. 네, 잡초는 농업의 쪽 네, 저 전문 중학교 용어? 때 농업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꺼낸다라고 보잖아요. 오. 시골에서는 중학교 때 농업 배웁니다. 시골 아니시잖아요. 저 전주요. 전주 시골이죠. 전주 분들 섭외하실 것 같은데. 아, 다 서울 빼면은 다들 시골이란 또 그런 이분법적인 아, 예.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농업 배웠었는데 예. 예. 속가내는 거죠. 근데 속가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딱딱 속가져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건전 보수 야당으로 되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나 피해자 나 좀 도와줘 하면서 세를 더 늘리고 지금 좀비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 버리면 속가내는 게 아니라 아예 소수의 극우화가 돼버린다. 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총선이 28년이기 때문에 예. 당시 뭐 여러 가지 뭐 만약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다 그러면 또 극우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확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고 신중해야 되는 문제다. 뭐 신중하다기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관련해서 이번 주 말말말 뽑아오신 게 권영세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바로 이어가 볼까요? 이분 좀 별로 안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나쁜 분이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잘못 알았어요. 꽤 나쁜 분이더라. 나름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약간 엘리트 소리를 들었던 분인데 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오렌 버핏이 했다는 말인가요? 그 누가 했다는 말인데 썰물이 빠지면 누가 속옷을 벗고 헤엄치는지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증명하게 이 사람의 내공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본질이 드러난다는 예. 건데 지금 탄핵 이후에 전국에서 권영세 의원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이다가 방송에서 그렇게 했죠. 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에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얘기하고 해제 표결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성급했다. 아니 개인용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제가 직접 개소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프리아 소리는 여름 휴가를 잠깐 맞아요. 보내는 것으로 너무 더우니까. 진짜 개소리죠. 예. 네. 너무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것 같네요. 보고 싶어. 아, 프리아 소리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한번. 예. 그렇죠. 무슨 계엄에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는지 좀 알아봤어야 된다. 무슨 깊은 뜻은 개뿔이 있어요. 없지. 그냥 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때 시간 조금만 지체됐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날 해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성은 우리는 밀란의 역사거든요. 왕후장성에 씨가 따로 있냐. 기분 나쁜 뒤집어 엎어 이거든요. 광화문에 최소한 100만 명 모입니다. 100만 명 모이면 그 당시 미친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할지에 따라서 큰 정말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권영세 의원은 대통령의 깊은 뜻을 알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성급했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저러는 걸까요? 이제 와서.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통일부 장관 하면서 측근 실세였잖아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걸 미리 좀 방어 치려고 이렇게 나 건들지 마. 나 건드리면 고소한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권 강하게 중에선 상대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더 많이 묻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당대표격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예. 비대위원장이 사인을 안 하면 뭐 집행이 안 되니까 음. 뭐 실세가 권성동이었더라도 자, 형식적인 그다음에 언론적인 실질적인 책임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져야죠.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게 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신념이 강하다기보다도 예. 그냥 줄을 잘 타는 어떻게 보면 난가 하시는 분과 좀 비슷한 그런 좀 경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예,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한쪽에 극우나 이런 쪽으로는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계엄 이후에 탄핵 뭐 이런 전국에서 본인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고 그래서 탄핵 반대 당론 이런 것도 이끌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 명확하게 포지셔닝이 되면서 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난 이제 그쪽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애매하게 굴 바에는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가지고는. 근데 국회의원이란 자가 어떻게 계엄을 그때 그렇게 급하게 막았어야 됐냐라잖아요. 예. 직역한다면 딱 그 표현이잖아요.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산 유권자분들이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국회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불의에 사고를 당했는데 작년 총선에서 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서도 용산은 또 이겼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가 뭐 그냥 이렇게 나가도 나는 다음번에 또 될 거야. 날 건드려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막 나가는 거지. 용산이 고급 주택가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약간 부서가 좀 심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건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게요. 되질 않아요. 예. 낙서해야지. 네. 주민들이 1년 지나면 까먹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록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야죠. 근데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또 페이스북에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돈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밑에서는 굉장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나 보죠? 제가 뭐 당협위원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좀 알려주시면. 한덕수 옷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갑자기 바꾸지 못하니까 선거운동 전날까지도 김문수 옷이 지급이 안 되고 그냥 빨간 옷만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대선 자금이 얼마였지? 450억 정도 될 텐데 당협위원장들이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선거자금 같은 거 내려주는데. 집행이 안 됐다, 아래로? 안 왔다. 오. 그럼 돈 다 어떻게 했냐. 그 선거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밝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낭비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한덕수 옷을 다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넣어가지고 지금 폐기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 그거 발견하면 단독 기사겠네요. 그러겠죠. 어디에 숨겨놓은 거지? 대박일 거예요. 야, 한덕수 이름이 엄청나게 붙어있는 티셔츠들. 네. 그러니까 자꾸 백서 만들려고 그러구나. 네. 옷 분해가지고 자기 쪼개가지고 다시 해서 백서라도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 받아주시는데요? 옷만 만들었겠냐고. 홍보 뭐 영상도 다 만들어놨을 거고 기획 같은 것도 홍보물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맞게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한덕수 쪽으로. 그럼 촬영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 돈 많이 들거든요. 예. 예를 들면 광고 방송 같은 경우도 미리 촬영해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는 100억 이상 쓴 거 아니야? 이거 밝혀. 그랬더니 너 고소. 별건의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네요. 내 김종혁 내가 좋게 봤는데 말이야. 아주 뭐 훌륭한 기자였고 정치권에 와서도 교류가 있었는데 이건 용서 못해. 나는 보통 법적 조치 안 하지만 이건 고소하겠어. 넌 고소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의혹 제기예요. 정확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의혹이 있다. 당신이 떳떳하다면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요청하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어가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있어. 떳떳하다면 이걸 좀 당무감사를 요청해봐. 이런 거잖아요. 굳이 고소해서 뭐 될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무슨 소문을 밑에서 막 퍼뜨린 게 아니잖아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죄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난 떳떳하다라는 의미로 법적 조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당무감사 한번 나오겠죠 뭐. 입막음용이죠. 야, 오히려 이게 수사에 들어가서 티셔츠가 정말 찾아지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다는 한덕수 생각이 전 총리 드네요. 줘야죠. 당신 입어.
월요일부터 그것만 입으라고? 그러면은 한 20년 정도는 입을 수 있겠네. 7,000장 정도 있으면 20년 정도는 입을 수 있어. 천장이 아니겠지. 그 당원들, 선거운동원들까지 다 줘야 되고. 몇만 장이려나? 한덕수 그렇죠. 티셔츠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아니 왜냐면 선거운동 각 당협마다 선거운동원들이 있잖아요. 그 선거운동원 다 줘야지. 뭐 당직자들도 주지. 그래서 또 달라는 사람도 줘야 돼. 그렇죠. 달라는데 안 줄 거예요. 그거? 예. 당원이 달라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수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규모 이야기라면, 사실이라면. 글쎄 뭐 이것까지 수사하지 예. 말까. 이거 난감한데? 여력이 있을까? 난감해요. 아. 티셔츠가 그렇게 많이 최소한 뭐 만장 이상 이렇게 어디 창고에 있다. 상당히 그 난감한 일입니다. 네. 왜냐면 월드컵 때 이분들이 그거 입고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남은 거. 월드컵 때 갑자기 단독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이러면 염색을 하면 되지 아, 않을까. 그래요? 예. 뛰면 되지. 네, 이제 그 정도로 사실 그때 후보 교체가 워낙 황당한 해프닝이었다 보니까 그 문제를 좀 짚어서 당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그러니까 의도 아닐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다음에 쌍권 뭐 이런 송원석 지도부와 계속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약간 서로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반박하는 중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뭐 계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권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미 당무감사에서는 뭐 당시에 김문수 후보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앞뒤로 해서 사진 촬영이 있었다. 그거 돈 누가 낸 거냐? 예. 일단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은 자기들이 냈다. 1억 이상 이미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믿을 수 없는 당무감사다 당시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계에서도 내가 카드가 있다라는 메시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아니 김건희 씨 핸드폰 열면 한동훈은 무사할 줄 아느냐 뭐 이런 취지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우이가 헛소리 한 거예요. 헛소리 한 거. 아, 심플하게 정리하셨네요. 이게 예.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물어보셨어요? 예. 그 직접? 김건희랑 나눈 메시지 뭐냐 그랬더니 뭐 본인이 뭐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이 법무행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 방향에 대해서 김건희랑 얘기를 나눴겠냐. 왜 얘로 문자를 주고받았냐 그랬더니 저기 예를 들면 검찰 총장님 시절에 총장님 좀 깨워주세요. 이런 거. 총장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좀 받으라고 하세요. 이런 거래요, 다. 아, 정말 그런 류의 문자를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김건희 씨, 그러니까 배우자, 검찰총장 배우자한테 보냈다고요? 중수부장일 때 밑에서 뭐, 이 과장인가? 뭐 했었잖아요. 그때도 좀 깨워주세요. 연락을 안 받아요. 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래요, 그럼. 중앙지검장일 때 3차장이었고, 예. 총장일 때 반부패장이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아침에 회의 있는데 안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나오셔야 전화해도 안 된다. 받고.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혹시 총장님 지금 일어나셨나요? 혹시 전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게 단건으로 해서 330건 정도가 된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주장이에요. 아. 저도 뭐 그 전 대표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공개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예. 갑자기 뜬금없이 자 김건희랑 나랑 이런 거 주고받았다 공개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 전 대표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얘도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해. 맞는 것.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구속 안 당한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쪽 편에 서가지고. 예. 근데 뭐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봐도.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걸요? 왜냐면 휴대폰 이미 다 바꿔버렸고. 락 걸어놔가지고. 김건희, 뭐 윤석열 휴대폰에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나요? 그것도 서정욱 변호사가.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휴대폰 바꾸고 비아폰 쓰고 중간에. 예. 옛날 폰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최상병 특검팀에서 확보한 거는 윤석열 씨가 퇴임 후에 아크로비스타에 썼던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기간이긴 거기는 안 합니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잠궈가지고 비밀번호 네.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버려요 휴대폰을. 명태균 씨도 안 버리고 뭐 처남에게 맡겼나요? 뭐 매형인가 그렇게 맡겼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버렸을 때 망치로 다 부시든지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으면 또는 반포대교에서 잠수기에서 밑에 던지지 않으면 내가 버렸을 때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검찰을 보면 털면 나온다.
잘 안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딘가에 있다. 네, 어딘가에 있다. 네. 왜냐면 어디 앉아가지고 망치로 핸드폰 부수는 것도 누가 봐도 모양이 웃기잖아요. 그러긴 또 하죠. 버렸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밤에 잠수대교 밑에, 잠수교 밑에 가서 산책하자고 툭 던진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엄청나게 쌓였을 거라는. 거기 가봐야 되겠네요. 원래 이제 서초동 갈 때 반포대교 잠수교 건너니까 예. 그때 던지고 간다라는 야. 게 정설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밖에 이렇게 전화 받다가 놓쳐가지고 음. 물속에 빠진 거지. 음. 그래서 서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제가 또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정욱이가 저랑 워낙 친하니까 저랑 그랬더니 술이나 한잔해 그러더라고. 뭐 본인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신념 같아요. 이게.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죄여야 한다. 아. 이거지 신념. 예, 구속이 안 당해야 한다. 그것이 신념이 예. 그냥 자기가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나오는 건데 지도 무리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진짜야 그러면은 얘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동혁 의원을 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그거는 맞대요. 친윤이? 예, 친윤 그 의원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전화도 들어봤는데 예. 이름을 정확히 몇 명, 5명인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 그 사람들이- 밀고 있는 5명이 있다. 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 그럼 쌍권도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송은석 예. 비대위원장이 장동혁 의원에게 당신밖에 없다. 이젠 나설 당신밖에 때다. 없다. 이젠 나설 때다. 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윤 주류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는 되게 예. 난감해한다. 예. 이거 말도 안 통하고 깝깝하고 예, 예. 김문수, 김지원이 다 말아먹는다.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에는 되게 부정적. 예. 자, 그러면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게 누구냐? 장동혁 의원을 예. 친윤 주자로 내세우겠다. 오. 요게 제가 저 가까운 장 의원님과 가까운 분에게 예. 들었었어요. 그래서 송은석 원내대표가 요청이 왔었다. 그걸 들어보니까 친윤 지도부가 다 장동혁을 밀고 있다. 예. 그런데 지금 혁신이랑 거의 정반대 입장이거든요. 장동혁 의원은 사과는 무슨 언제까지 사과라는 거냐. 사과가 늪에 빠지냐. 정말 사과로 늪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빠뜨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혁신위원장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장동혁 의원도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 이번 주 초에 기자회견하고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뜸을 들이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3자 구도예요? 장동혁,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나갈 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 느껴지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예. 매일매일 생각이 바뀐다라고 매일매일요? 얘기를 해가지고 예.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50 그래서 50대 50이 아닌가. 그럼 김문수 대 장동혁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인지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모르죠. 김문수 후보는 예. 당시 했던 극우적 아스팔트 에너지를 등에 업고 갔는데 예. 지금은 이 아스팔트 에너지가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김문수 후보가 예. 높게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극우적인 분들만 예. 우리가 절대 이렇게 이렇게 이제 희미하게 없어져서는 안 돼. 라는 분들이 주로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약간 극단적인 것들이 과대 표집돼 있다. 근데 장동혁 의원도 비슷하지만 김문수 보다는 좀 극우적인 성향이 좀 약하죠. 김문수 후보는 되게 심플인데 우리말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단순해요. 예. 그냥 A면 A 쭉 가시는 분이고 예. 장동혁 의원은 왔다 갔다 친한계였다가 그것도 핵심 친한계였다가 수석이었죠. 갑자기 예. 극우로 예.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친구나 사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한 분들이 차라리 나요. 너무 단순해서 뒤통수 칠 일은 없죠. 근데 이분은 뒤통수가 전문인 거죠. 전문인데 또 근데 너무 단순해서 극단적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조금 덜하고. 혹시라도 장동혁 이야기가 의원은? 좀 통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건데 장동혁 의원은 주옥 같은 멘트가 이미 유튜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어떤 멘트죠? 3.1절 세이브 코리아 그 여의도 집회에 가서 예. 계엄은 신의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소위 말한 그쪽 입장에서는 계몽된 이야기를 많이 하긴 개소리 데리고 오세요. 개소리. 예, 너무 날씨가 더워서 우리 개소리. 소희가 지금 휴가를 갔는데 자 그럼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길게 했네요. 강선우. 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여권이 상당히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갑질을 넘어서 가지고 이것은 거짓말 논란,
또 있는 것이고, 또한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 등을 하면서 약자, 어려운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들의 한 것을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와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사퇴를 시키냐, 네. 스스로 뭐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많은 곳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강선우 의원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2차 가해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갑질, 거짓말, 2차 가해란 말이에요. 참 이것은 민주당으로서 안고 가기에는 좀 너무 부담감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만약 여기서 접는다면 정치 인생이 끝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선우 의원을 임명 강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망감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참 비판할 지점이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강선우라든지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사람을 또 법제처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깨어뚱하게 되거든요. 정말 저는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기 바라거든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보좌진들에게 좌절감, 그 자괴감 이런 것들을 심어줬잖아요.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보좌진들이 막았잖아요.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동지라고 그러고 막 정말 축혀 세워주고 했는데, 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선우 의원만큼은 좀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말말 강선우로 잡았습니다. 네. 박성태 실장님은 강선우 의원이 스스로 물론 이번에 물러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죠. 갑질한 의원. 그래서 다음 공천도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견디고 살아나면 요거는 이제 지나가 버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강선우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약간 거짓말도 좀 섞고 설득력 없는 해명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을 사실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강선우 의원 쉴드 치려다가 본인도 입장이 애매해지는 그런 일들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되고, 당연히 장관 후보자급이라면은 이게 명확히 구분이 돼서 물론 뭐 다른데 강선우 의원이 얼마나 능력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질 같은 경우는 더구나 구체적 사건으로 딱 오는 갑질이 국민들은 상당히 국민 여론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그냥 간다, 임명 강행된다. 근데 제가 보는 분위기도 강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미 여론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강행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의원들이 이제 강선우 의원 쉴드에 나서는 거는 여론의 방향을 좀 뒤집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모양 빠지는 일이죠.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일단 갑질도 갑질이지만 여기까지는 정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고, 그러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 해명 이거 들어가잖아요. SBS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명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먹고 만두 먹고 박스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좀 버리라고 했다. 이거를 어제 밥 먹은 거를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먹지 않고 남겨둔 게 저의 불찰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설득력이 1도 없어요. 차에서 누가 닭 먹습니까? 독특한 식성을 가진 거지. 그러면 닭 먹으면 좀 부스러기로 양념치킨 먹으면 막 손에 양념 묻고 그럴 텐데 그 차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양념치킨을 차에서 먹는 건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렇죠. 양념 먹다 뭐 화장했는데 여기 다 묻고 뭐 그런데 치킨을 차에서 먹으려고 가져갔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것도 안 맞지만 잘못했다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그냥 하고, 예.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예. 그런 건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은 정말 낮은 뭐 한 10%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설득력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변기 문제도 그 사람 불러야 전문가 불러야지 왜 보좌진을 불러요. 네?
보좌진 뭐 비대 전문가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좀 없다. 그리고 거짓 해명을 했는데 바로 SBS 보도로 그게 아닌 게 실제 박스를 시킨 게 드러났었고, 저는 명확한 거는 지금 보좌진 여러 명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을 거친 보좌진이 예를 들어서 28명을 교체했다고 하면 최소한 28명 있고 지금은 30몇 명 있는 거잖아요. 한 분도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무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예. 그거는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 대통령실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보좌진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관으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변수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정권에 대단히 부담감이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채널A 보도가 5시 정도에 나왔었는데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예.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랑 간담회를 가졌고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처우, 완고급법으로 얘기한 거죠. 인권과 처우 문제가 아니에요. 인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럼요. 정말 정말 민주당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타까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회란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일반 직장과 좀 다르죠. 그래서 업무가 많을 수도 있고 9 to 6 안 할 수도 있고 김희재 앵커는 9 to 6 하세요? 안 하죠. 사실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뭐 갑질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어떤 기자라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보통 다른 직장인보다 업무량이 많잖아요. 하고 국회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보좌관 한 명은 주말에도 끊임없이 일이 있어요. 계속 의원이 체크하고 뉴스 나오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봐라 계속 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떤 국가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 다 서포트를 해요. 물론 뭐 주말에도 계속 전화 받고 뭐 하려면 힘들죠. 다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사적인 건 일절 시킨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치킨 먹은 거 치우라니요. 자기가 치워야지. 아니 여기 우리 시사인 대표님이 김은지 기자님한테 우리 집에 비대가 고장났는데 좀 고쳐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적절하지 않죠. 네.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민주당 제가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원래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민주당 지지층 속에서는 안 된다. 이 탄핵당한 국민의힘의 공격에 넘어가서 안 된다. 우리 강선우 의원을 지키자. 이런 분위기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약간은 있지만 상당 지지층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강선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강선우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감안할 걸로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 강선우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가면 윤석열 정부랑 물론 지지층에서는 다르다고 보지만 중도나 아니면 보수층에서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러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 모순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치킨은 프라이드예요. 네. 양념 차에서 먹으면 안 돼요. 예, 뭐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번 주 그러니까 청문회 20살 드시지 그랬어요. 왜 남겨서 이거 문제를. 자, 그 남은 청문회가 이번 주 내내 있는데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의미 있고 혹은 뭐 문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흉해요. 예. 이 소문은 그냥 민주당도 뭐 포기했다, 실드 안 칠 거다. 실드가 왜냐면은 방어도 안 해준다. 이진숙 후보자가 민주당 혹은 민주 진영에서 함께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던 분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갑툭튀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뭐 제자 논문 또 논문 표절 막 이런 것들이 연구 윤리 위반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아니 교육부 장관이 지금 그런 의혹을 받으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해요. 그러니까 실드 치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소문은 강선우, 이준수 이 두 분은 조금 이번에 임명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찌라시 보면 또 뭐 강선우 안 되면
누구가 되고 누가 안 되면 또 누가 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참 지금 한 달 보름 잘하고 계시는데 약간 삐끗해 보이는 거는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진숙 후보자는 크게 생각도 안 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네. 임명해라 그럼 이제 임명해라. 해라. 오히려 그러면 어차피 강선우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예. 민주당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낙마시킨다. 음. 물론 한쪽에서는 그냥 낙마 안 되고 욕먹고 가고 이재명 정부가 욕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적진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준석 후보자는 딱히 저분은 민주당 사람도 아닌 것 그렇지. 같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그냥 가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번번이 사고 치면 공격할 거 있고 우리도 그런 분위기도 좀 익히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얘기도 안 나와요. 이런 고언이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우상호 수석에게 문자를 보낼게요. 지금요? 아니 좀 이따가요. 예. 자. 여러 가지 맥락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좀 중요하게 해야 될 광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두 분의 오늘 회식도 있다. 그리고 신용상 객잔이 더욱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소식도 있긴 한데, 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신용상 객잔과 시사인 다 잊지 마시고요. 시사인에서 2025년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8월 12일에 개최하거든요. 오. 제가 지금 댓글에 나가고 있는 중인데, 구독자분들한테는 정기 구독자, 저희 지면 정기 구독자이긴 합니다. 분들을 향해서는 또 특별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바뀌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AI에 대한 공부도 더 딥하게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제목이 드리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넥스트 레벨. 네. 넥스트 레벨은 그 노래 아니에요? 예, 에스파의 노래이긴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네. 조금. 저는 후배가 저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자작곡을 부르는 건가? 저 그랬는데 되게 유명한 노래라고. 예, 요새 또 네. 신곡 나와가지고 또 에스파. 네. 다른 넥스 레벨로 가고 있긴 한데요. AI의 자, 넥스트 레벨.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댓글창에 넣어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7월 15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백혜룡 경정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